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강은혜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슴,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여성의 암 가운데 2위를 차지한다고는 유방암은요,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은 최근 들어 전 연령대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유방암은 유방 내에만 머무르는 양성 종양과 달리 또 밖으로도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방암에 관한 조기 발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는 외과 상담 마련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유방암이라든지 또 유방의 질환이라든지 또 각종 여성 갑상선 질환 등 궁금한 내용들 함께 상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두 대 전화입니다. 광주 전화 062-383-9993번과 383-9994번 두 대 전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광주 현대병원 외과의 최명수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리 원장님 오늘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분홍빛 스웨터가 참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성들 눈길을 보면 가슴으로 이제 눈이 좀 많이 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건강한 여성들의 경우 이 유방, 특히 자궁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흔한 암이 이 유방암이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네. 네. 이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암이라 그러면요. 우리 몸은 원래 항상 매 순간순간 이제 세포들이 재생하고 증식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론 암에 대한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특별한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의 이상이 오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증식이 잘못 인식이 되고 이게 자기 세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세포들로 변화가 와가지고 결국 어떤 한 부위가 변화가 오고 이것이 시간이 되다 보면은 또 암이 이제 뚫어져 나와서 네. 혈관이나 임파절 전이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유방암이라고 생각할 때 멍어리가 만져지면 하루아침에 이런 병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유방암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그 여성 호르몬은 월경전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점차로 증식하고 어떤 원인에서 바뀌고 그러면 비정형화 되거든요. 정형적인 세포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비정형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정형화 세포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또 지나서 상피내암으로 변하고 상피내암이 변해서 유방암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호르몬 작용인데 뭐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와 출산 또 폐경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40대 이후에 많이 이제 발병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연령대도 크게 상관이 없고 또 폐경 후에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 호르몬 분비 변화에 따라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예, 당연하지요. 예. 물론 이제 유방암의 원인은 분명히 에스트로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방암의 환자는 대부분 99%가 여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1%에서 남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90%가 유방암이 여성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요.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유방암이 외국 유방암하고 달리 일본이나 한국은 40대에서 가장 호발 연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방암도 외국 유방암 같이 이제는 50대 이후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사들이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더구나 유방암도 과거에는 뭐 동양에서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유방암이 적었는데 서양보다 적었는데 요새는 뭐 서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40대 50대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방암이 에스트로겐 상당히 관련이 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폐경이 됐다 가면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 전혀 안 나온다고 착각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이 되더라도 여러분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호르몬이 난소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지. 예. 우리 여성들은 호르몬 자체가 지방질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복부 지방질이랄지 온몸에 지방은 다 있죠. 이 지방질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폐경 이후로 비만이 된 경우,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여성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중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환경적인 이제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선천적으로 주변에서 이런 암에 걸렸던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요새 최근에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네. 유명한 미국에 있는 영화 네. 배우 있죠. 그분이 이제 자기 가족 중에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새는 검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브라카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 때문에 미리서 네. 어머니 할머니가 유방암이니까 자기도 유방암일 가능성이 15%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유방 전체를 다 안에서 이제 제거를 하고 백을 넣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저희 유방암을 전문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좀 과한 것이 아니었는가. 네. 더구나 이제 그분은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방 좀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보통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가 유방암이었다, 고모가 유방암이었다, 혹은 이모가 유방암이었다, 이런 환자들이 내 자신이 꼭 유방암이 될 확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엄마나 할머니랑 같이 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시기에서 더 영향이 더 많거든요. 네. 특히 유방암의 원인 중에 시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원인 중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을 걱정하기보다는 네. 평상시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는 헤비트, 습관, 네. 이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관심들이 있어서 초기에 검진도 많이 받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증상이 있나요? 유방암의 증상이 정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암이라는 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인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조기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환자를 보는데, 저는 몇 년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만져지지도 않고, 피가 나온 일이랄 이런 게 없었는데, 선생님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특히나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성인병 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진단하는데 엑스레이만 찍어주잖아요, 나라에서. 어제 그 환자도, 선생님 저는 정말 2년마다 한 번씩 꼭꼭 10년 동안을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내가 유방암이라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유방암이 이제 오래 되다 보면 엉어리가 커지게 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같이 붙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터지고 출혈을 하게 되고 또 항암물 유지도 되고 이래서 알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진행이 돼버린 경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병이라는 게 그래요.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기검진하면 충분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1기나 2기에서 진행성 유방암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치료하면 낫을 수 있는 정말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기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평소에 이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가 검진하는 방법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가까운 보건센터에도 이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 발견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엑스레이 검진도 하셨다는 분인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검사로 뭐 몇 개월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얼마 간격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암 중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만져진 멍어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멍어리를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멍어리가 대부분 1cm 이상이 돼야지 만져집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cm 이하가 되는 것은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1cm 이하의 멍어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검진이 필요하죠. 네. 거기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엑스레이를 양쪽으로 위에서 찍고 옆으로 찍고 해서 오른쪽 하나, 왼쪽 2개 해가지고 내장을 찍게 되거든요. 네. 그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엑스레이라는 것이 100%가 아니거든요. 네. 엑스레이 되게 엄마들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치밀유방입니다. 네네. 치밀유방이란 말에 굉장히 놀래시고 그러거든요. 네. 치밀유방은 여러분 병이 아닙니다. 치밀유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유방이 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면 엑스레이가 투과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멍울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초음파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엄마들한테 유방 초음파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그냥 찍어주는 거니까 그것만 찍다가 초음파로 확인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멍어리가 크지는 않지. 네. 만약에 컸으면은 만져져서 왔겠지요. 네. 근데 적은 경우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것도 뭐 대체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방 검사를 되게 50대 호발하기 때문에 네. 미리 조기 검진을 한 40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여성들은 40대 호발하기 때문에 유방 전문의들은 되게 30세에서 혹은 35세에서 초기 검진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살 이후로 네. 30 이후로부터 검진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이제 자기 부모 중에 네. 혹은 가족 중에 네. 유방암을 앓고 있는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0대부터 해야 됩니다. 20대부터 1년에 한 번. 네. 그 대신 이제 엑스레이는 30대 이후로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도 네. 젊은 사람들은 치밀방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을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엑스레이도 저 같은 경우는 30세 이후로 네. 엑스레이를 찍게 합니다. 네. 예.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예. 네. 자,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외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궁금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062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 2대 전화입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 또 그리고 치료 방법에 관한 얘기 두 말씀 듣고 있는데요. 광주 현대병원외과의 최명수 원장의 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2대 전화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62-383-9993번, 383-9994번 2대 전화입니다. 앞서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특히 이제 미리미리 검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방암은 다른 곳에
전이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은 이제 사실 과거에는 유방 자체에만 이렇게 국한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술도 굉장히 과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방에다가 겨드랑이까지 그 폐 바로 위에 있는 갈비뼈까지 다 이렇게 거기만 있는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수술을 했는데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로도 전이되기도 하고 간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뼈로 전이도 되고 해서 환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의사들이 알고 난 뒤로 유방암은 부분에 국한된 병이 아니고 네. 전체의 병이다. 이제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전이되는 순간 바로 생긴 곳에서 유방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근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으로도 바로 직접적인 그 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가까운 데가 이제 겨드랑이죠. 네. 그래서 겨드랑이 임파절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암이 피돌기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암이라는 것은 어떤 암이나 똑같지만 피를 통해서 이제 전신을 가고 있다가 자기가 가장 암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겠죠. 네. 그 장소에 그냥 붙어버리면 그게 전이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그래서 이사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뼈전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로 가기도 하고 간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전이들이 많이 있어서 유방암이 전신 질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재발률도 높은 질환인가요? 이제 유방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은 사실은 애우가 굉장히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새 갑상선암도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예, 네. 갑상선암은 뭐 6.25 때 난리도 아니란 것 같이 그래요? 갑상선암은 요새는 암으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유방암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2년마다 나라에서 복지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환자가 관심만 갖고 있으면. 근데 유방암은 보통 암이라고 할 때 1기, 2기, 3기, 4기라고 할 때 1기를 조기암이라 그러고 3, 4, 5기를 진행성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1기하고 2기까지는 우리가 생존율을 굉장히 높아요. 두 개 합쳐서 한 95%거든요. 네. 그럼 5년 생존율이 100명에 95명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다만 이제 3기, 4기가 돼버렸을 때는 이게 진행성 유방암이라서 애우가 팍팍팍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만 갖고 조기에 발견하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 재발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년 여성들의 경우 이제 폐경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치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뭐 약품도 드시고 또 붙이는 패치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던데 이런 호르몬의 장기 뭐 투여라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유방암하고 발병 확률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한 10년 전이 더 됐죠,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약이니까. 네. 여자가 이제 폐경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면 홍조랄지, 식은땀이 팍 났다가 그냥 이렇게 축축해져 본달지 혹은 남편하고 잠자리도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이제 모든 것을 그런 조절을 하고 또 심장에도 관련이 되고 골다공증에도 여성 호르몬이 뼈로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그 합성이 되고 인위적으로 합성이 되고 이것이 약으로 이렇게 투여하다 보니까 유방도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좋아져 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약을 이제
그 약을 계속해서 먹이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계속해서 먹이면서도 뭔가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제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한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네. 여성 호르몬과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그 먹은 그룹에서 네. 이게 오히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뭐 심장에도 별로 이익이 없고 네. 이렇게 10년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난리가 났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과연 여성들의 폐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만 단독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게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에스트로겐만 단독 투여하는데 단기간 아주 환자가 정말 못 견딜 때 네. 이제 단기간 투여하고 조금 먹다가 좀 쉬고 네. 조금 먹다가 좀 쉬고 이런 것은 좀 허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간 막 10년, 7년 이상, 네. 10년, 20년 투여한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네. 유방암하고 실제 저는 유방암 전문이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제 정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특히 또 유방암을 이미 알아본 환자들도 네. 이게 폐경 증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엄마들은 내가 폐경이 됐다고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전체로 안 나가고 내가 남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임신을 준비하지 않을 정도의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지 네. 전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폐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열심히 건전한 운동하고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네. 그러면은 이것은 충분히 극복해 이제 나갈 수 있는 네. 것이다. 근데 도저히 정말 나는 너무 머리가 아파 불고 그냥 너무 이런 증상이 심해서 내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본 사람들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열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환자들인 경우는 단시간에 먹고 단시간에 조금 먹다가 또 이렇게 단기간 먹고 중지하고 또 단기간 먹고 중지하고 이런 식으로 먹는 네.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또 네. 이제 생명의 질서 이런 것들 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와서요. 전화부터 좀 받을까요? 네. 오늘 여보세요? 외과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가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네. 저 생리불순이 있어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예, 뭐 때문요? 스트레스요. 예. 아, 스트레스. 예. 예,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주변에서 지인들이 네. 혹시 갑상선 때문일 것 같다고. 아, 월경이 많이 나온 것이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생리불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맞는 건지 네,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생리불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방금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은 내가 네. 혹시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냐. 네. 그것이시죠? 네, 맞아요. 네. 일단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리불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내 생리불순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갑상선 때문에 긴가민가할 경우에는요. 네.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 호르몬 검사요? 네, 피를 한 번만 뽑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알 수 있는 수가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 할지 그러면 생리불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되시면 그것이 궁금하시면 네. 갑상선 내과를 가시면 되겠네요. 내과 가셔가지고 갑상선 네. 피검사하면 그거는 금방 나오거든요. 오전에 하면 네. 오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갑자기 생리불순 스트레스하고 영향이 있다.
네. 그것은 좀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니 스스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네. 이제 평상시에 내가 마음 상태가 스트레스 없을 때는 편안하니 가는데 네.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수술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성들은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럼요. 네, 예. 또 생리 변화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리듬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좀 많이 도와주는 노력들도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예. 특히나 이제 유방암 그 재발이나 유방암 환자 관리하는 데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특히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정말 유방암이나 암을 앓는 환자들의 마음은 정말 힘듭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저희 병원을 수술한 환자들 뭐 같이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 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치료하면 낫을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실 가족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인 그 여성성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해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같이 전에 있던 일들을 함께 나눠주고 하는 그 가족의 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이렇게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위안을 주고 싶고요. 특히 같이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환자들을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네. 안아주라는 것은 말로만 안아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서로 허깅하고 특히 허그 캠페인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 간에 갖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병기별로 이제 나눌 수 있고 이제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이제 뭐 고통 없이 치료도 가능하고 또 재발률도 낮다, 생존율도 높은 이런 암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성들이 예전에는 뭐 유방암하면 완전 제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또 재건술도 있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비수술적인 것은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은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의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수술 안 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해가지고 네.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 수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방을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부분으로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부분으로 절제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네. 조금 유방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성성인 유방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백을 넣어준달지 네. 아니면 자기 유방 근육 어깨 뒤에 날개축지 있죠. 네. 그쪽에서 이렇게 지방하고 근육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뱃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뱃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방암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해서 네. 환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유방암 치료 예방위해서 여성들 두유 콩 많이 드시던데 이건 그렇죠.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네. 이게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 해서 식물성 천연 그 에스트로겐이 콩이거든요. 네. 이 콩은 사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하고 콩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유방암 환자한테 콩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과유불급이라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더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현대병원내과의 최명수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건강하게 또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법률 상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